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의 오종훈입니다. 오늘 어코드 하이브리드 다시 만나봅니다. 지난 3월에 이 차를 탔었죠. 그때 연비가 워낙 좋았죠. 리터당 31.8km, 32km에 육박하는 아주 좋은 연비를 기록했는데요.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자,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31.8km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이후 과연 정말이냐 진실이냐 뭐 장난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자신도 믿기 힘든 정도의 아주 좋은 연비를 기록을 했었죠. 오늘 다시 그 연비 검증을 위해서 연비 부분만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리터당 30km를 넘는 연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와 비슷한 연비를 보인다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인정할 만한 그런 연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가 시승해 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좋은 수준의 연비를 기록했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산타페 하이브리드 리터당 17.5km, 소렌토 하이브리드 21km, K5 하이브리드 21.5km를 기록을 했었고요. 르노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25.4km로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연비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오늘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연비만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참고로 오토다이어리의 연비 테스트는 총 55km 구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자유로 올림픽대로 시내 구간 이렇게 걸쳐서 달려가면서 최대한의 경제운전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연비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주행하게 되는데요. 자유로 구간 28km 구간에서는 아주 정속 주행을 하게 됩니다. 행주대교까지 28km를 달려가고요. 이제 28km 지점에서 행주대교를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갈아타는데요. 올림픽대로에서는 아무래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교통체증 구간을 많이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동작대교 남단에서 다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도심 주행 거친 뒤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계기판이 알려주는 연비를 최종 연비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어느 정도의 연비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31.8km 연비가 나왔죠. 오늘은 7월 9일이고요.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7도, 8도, 거의 30도 가까운 날씨여서 에어컨을 계속 틀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주행 조건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터당 31.8km 지난 3월의 기록을 다시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10에서 20% 정도 연비 악화는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면서요. 그래도 최대한 최고 수준의 연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어코드 하이브리드 연비 오늘 얼마나 나올지 다시 한번 검증해 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을 하면 내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54km 나오는데요. 파워플로우를 보면서 움직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시동을 다시 켜면 리셋이 됩니다. 현재 주행 연비,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809km인 거고요. 자, 주행 모드 먼저 살펴보죠.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듀얼이 있습니다. 당연히 에코로 가야 되겠죠. 드라이브 모드 아래 보면 주행 모드 버튼 또 하나 있는데 이 전기로 갈 건지 자동으로 갈 건지 길게 누르면 차지가 되죠. 자, 이 부분 다시 시동을 걸고 연비 세팅 다시 합니다. 트립비 초기화했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파워플로우가 보이죠. 초록색은 회생제동이 작동하는 겁니다. 가속 페달 밟지 않는데 차가 움직이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어서 회생제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파란색이 되죠. 파란색으로 변했다,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는 얘기죠. 이제 엔진이 활성화되면 엔진에서 또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모터를 거쳐서 바퀴로 혹은 배터리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혼다의 4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투모터 시스템입니다. 모터 2개를 사용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동용 모터, 충전용 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구동하면서 충전할 수 있고 충전하면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투모터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터 효율과 엔진 효율
비교해보면 엔진의 에너지 효율 약 30에서 40% 정도 보고요. 모터는 70에서 80% 정도 봅니다.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죠. 가솔린의 에너지량이 100으로 봤을 때 그 가솔린을 태워서 엔진이 차를 구동하는 데 사용하는 힘이 30~40% 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 100일 때 그 중에 70에서 80% 정도를 자동차 구동에, 모터 구동에 직접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엔진 대비 모터의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 같은 조건에서 엔진을 구동할래 모터를 구동할래, 모터가 더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죠. EV 모드로 모터 구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속 50km까지는 전기 구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상의 속도에서도 주행 상황에 따라서 모터 구동이 가능하고요. 지금 리터당 99.9를 가리키고 있죠. 연료를 안 쓰고 있다, 전기로만 지금 구동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는 게 무게가 가볍죠. 충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충전이 되고요. 그만큼 또 바로 방전이 되겠죠. 충방전이 빠르고, 대신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경우에는 완전 방전,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엔진이 구동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완전 충전되는 경우도 거의 없죠. 완전 충전하게 되면 그 즈음에서 또 모터 구동을 하면서 배터리를 소진하기 때문에 완전 충전되는 경우도 완전 방전되는 경우도 없다. 빨리 충전되고 빨리 방전된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최고 수준의 연비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지금 에어컨 1단계로 틀었습니다. 25.5도로 지금 돌리고 있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투모터 시스템, 모터가 먼저 구동을 합니다. 엔진이 구동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주 고속 주행을 할 때 혹은 견인할 때, 이렇게 강한 힘을 사용할 때 정도만 엔진이 직접 자동차의 구동에 직접 관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터가 구동을 합니다. 모터가 차를 끌고 다니고, 엔진은 그럼 뭘 하느냐, 엔진이 가동될 때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죠. 배터리 충전용 혹은 모터를 구동시키는 거고요. 이 차의 주 동력원은 모터다. 그래서 모터 출력이 엔진 출력보다 더 셉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비를 좋게 하는 운전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에코 모드를 택하는 게 중요하죠.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면서 연비 운전을 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에어컨 안 틀 수 없죠. 이런 더위에, 더운 날 에어컨 안 틀 수는 없지만 에어컨을 너무 과도하게 트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외기온도 30도다 그러면 24도 25도 정도에 맞춰서 에어컨을 세팅하는 게 낫습니다. 풍량도 저는 지금 1단계를 택했습니다. 1단계를 택해도 아주 쾌적한 실내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 이상으로 에어컨 바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엑셀 오프를 자주 해라. 그러니까 엑셀에서 발을 자주 떼게 되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차가 움직이게 되죠. 브레이크 작동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멀리 봐야죠. 멀리 봐서 시야를 확보를 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체크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엑셀에서 미리 발을 떼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특히 내리막에서는 가속 페달에서도 발을 떼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할 때 연비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증 구간,
낮은 속도에서 움직일 때 연비는 좀 더 좋아진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EV 모드를 해도 속도가 빠르니까 EV 모드가 작동이 안 되죠. 체증 구간에서, 도심 구간에서 오히려 모터 구동을 하면서 연비가 더 좋게 나온다 라는 얘기죠. 결국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잘 운전한다는 건 엔진과 모터의 밀당을 어느 수준에서 조율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 모터 구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엔진을 자제시키면 최고의 효율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도 시속 70km, 80km 정도의 속도인데 모터 구동으로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잔량도 절반 이상 남아 있어서 배터리 구동이 좀 더 수월한 거죠. 결국 경제운전을 한다는 것, 안전운전에도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더 안전해진다, 안전하게 운전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파워플로우, 파워게이지를 보면서 운전하는 게 경제운전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지금 배터리 상태가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 남았다, 모터 구동이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잠시 후에 도심 들어가면 모터 구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배터리를 좀 더 채워 놔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가급적 이 파워플로우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면서 운전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에 놨다가 바닥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채워지는 부분이죠. 연료통은 다시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가솔린은 한번 소비하고 나면 그만이죠. 하지만 이 전기 배터리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채워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가 다시 채워진다는 것, 그만큼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돈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지난 3월에 행주대교까지 32.8이었거든요 네,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약 28.2km 달려왔는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리터당 32.3 기록하고 있죠. 괜찮습니다. 이제 행주대교로 빠져나가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올림픽대로 정체 구간입니다. 가양대교 직전에 차들이 많이 몰려서 정체 구간인데요, 이런 정체 구간에서 엔진은 쉽니다. 모터가 주로 구동을 하게 되죠. 속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시속 50km 미만에서는 EV 모드가 활성화 되거든요. 낮은 속도에서 오히려 모터가 활성화되면서 연비를 좀 더 좋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체 구간이 좀 짜증나는 구간이기는 한데 연료를 아낄 수 있다, 좋은 연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면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게는 조금은 반가운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하면서 연비가 좋아지고 있죠. 연비가 오히려 더 체중 구간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32.4에서 지금 32.5로 올라가고 있고요. 연비가 계속 이제 리터당 30km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징조이네요.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도 틀었는데 연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는 또 빠르게 소진되고 있죠. 워낙 연비가 좋아서 맞아? 하고 다시 체크해보는 두 번째 만남인데, 두 번째 연비 테스트인데 역시 여전히 아주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 체증 구간에서 연비가 더 좋아지는 마법 같은 상황을 만나봤고요. 이제 노량대교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동작대교 남단 이르게 되는데요, 연비 아주 높은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는 아무래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 많았고요, 간간히 교통체증이 있어서 오히려 이 연비를, 높은 연비를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됐죠. 자, 이제 잠시 후에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러면 약 주행거리 지금 50km를 지나고 있죠. 트립비 50km, 나머지 약 5km 구간 도심 주행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자,
동작대교 남단까지 연비 지난 3월에는 31.5km 였는데요 오늘은 리터당 32.1km로 더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대로 벗어나고요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진출해서 약 5km 도심 주행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러면 오늘도 역시 30km를 넘겠는데요. 자, 어쩌다 한번 리터당 30km 나오는 것 주행 상황이 받쳐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두 차례 모두 리터당 30km를 넘는다는 것 이쯤 되면 이게 실력이라는 얘기죠.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다, 진짜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약 5km 도심 구간 지나왔고요 잠시 후에 교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연비 보이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도심 구간에서는 차들이 많아서 체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구간에서는 속도가 낮아지니까 EV 모드 모터 주행으로 이어가고 있죠. 하이브리드를 타는 즐거움, 정체 구간이 반갑다. 반가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체 구간도 즐길만 하다 라는 얘기죠. 네, 앞차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연비, 최종 연비 리터당 31.6km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에 연비가 너무 좋아서 검증 차원에서 다시 실시를 해봤는데 두 번째 연비 체크에서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연비를 보였다라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고 실력이다 라는 얘기죠. 공인복합 연비 16.7도 사실 대단히 우수한 연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연비에 거의 곱하기 2, 2배 수준의 연비를 보였다라는 것 대단하다 싶습니다.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우수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어코드 하이브리드 연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엔진과 모터의 밀당, 모터를 중심으로 구동하는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을 제대로 확인한 시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렇게 좋은 연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검증하기 위한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연비를 보였다라는 점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리터당 30km가 넘는 연비, 아마 당분간 깨지기 힘든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